자,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물건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를 먼저 살펴보죠. 2023 타경 2888번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제 입찰을 하니까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날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정든마을 613동의 16층이에요. 층수는 굉장히 좋죠. 지난 시간에는 조금 소형 평수였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평수가 큽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한 2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감정가가 10억 5천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난 8월 달에 7억 3,500까지 유찰이 됐는데 이때 14명이 들어오셔서 10억 8천 정도의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미납을 하셨죠. 미납한 사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출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권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권리 부분이 이제 걸려서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권리된 부분은 밑에서 살펴볼 거니까 진짜 권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증금이 20%입니다. 보통 우리가 최저가의 10%만 보증금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게 미납이 한번 됐기 때문에 20%, 10%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1억 4,700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그냥 10%로 생각해서 7,300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이제 덜 넣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 처리를 당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시 8월 달에 진행이 됐다가 10월 달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7억 3,500만 원에 다시 진행이 돼요. 이분은 요때 미납을 하셨기 때문에 보증금 7,350만 원은 몰수당하겠죠. 한 7,300만 원 정도를 잃으신 거예요. 경매 투자를 하시려고 하다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보증금 10% 더 올랐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입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남에 있는 수요 입주를 이제 보게 되면 성남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입주가 많아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입주가 그렇게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도 우리 살펴봤죠. 분당구도 22년도부터 입주가 없습니다. 우리 해당 이 아파트는 분당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세 수요나 매매가 이 입주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입주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평, 30평이 입주가 많았어요. 대형 평수는 거의 입주가 없었고 20평, 30평 그리고 30평, 40평 정도가 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사항을 좀 보죠. 등기부위 현황을 보면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죠.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를 그 전에 우리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말소기준 권리가 뭐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 4월 10일 날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날 당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이 집을 담보로.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이런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각물권 명세서를 봐야겠죠. 우리 경매할 때 매각물권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 말소기준 권리의 그 근저당이 2017년 4월 10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만약에 2017년 4월 10일 이후에 어떤 전입이 돼 있으면 그건 후순위니까 우리 낙찰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점유자가 있긴 한데 지금 전입이 17년 4월 11일이에요.
근데 우리 말소 기준 권리는 17년 4월 10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뒤에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이고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인도 명령 대상자다. 근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가족일 경우가 크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미납을 이 물건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권리상으로 보면 권리 때문에 미납을 했다. 어떤 인수를 받아야 돼서 보증금을 더 받아야 돼서 뭐 미납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아파트도 이제 90년대 시기니까 뭐 딱 봐도 이렇게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처럼 보이죠. 그래서 안에 내부에 이런 유치원들도 있고 이런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좀 이런 시설들은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 물건 현재 실거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7월 달, 6월 달에 쭉 거래가 됐는데 보통 중춘 기준으로는 한 10억 6천, 7천, 5천, 그러니까 10억 중반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22년도에 11억 5천까지 이제 갔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그 전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10억 중반 후반을 가고 있다. 중춘 기준. 그리고 전세는 5억 중반에서 6억까지도 전세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매물 이제 얼마나 나와 있는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평수가 26평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1억에서부터 12억 5천까지 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11억 같은 경우는 새 안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세든 월세든 누가 입주를 해 있다는 거고 그 계약이 끝나야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새 끼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매물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층 기준 저층이잖아요. 저층이 11억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16층이죠. 16층이니까 우리는 중층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전측인데 올수리가 돼 있어요. 올수리가 돼 있는데 12억 5천. 그러니까 지금 매물 자체로는 중층은 없고 이렇게 저층하고 1층만 있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전세 매물은 지금 없습니다. 이쪽에 지난 영상에 우리가 한솔 5단지도 살펴봤는데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지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 700세대가 넘는 단지도 다 전세가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한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에는 뭐 입지도 괜찮고 교육 요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또 조금 작은 평수,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작은 평수를 보면 전세가 4억 5천에서 3억 7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경매물건보다 더 작은 평수가 이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전세를 맞춰볼 수 있겠죠. 더 자세한 거는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입지를 보시죠. 입지를 보면 여기 신분당선, 수신분당선, 정자역에서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요 한솔주공 5단지죠.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솔주공 5단지가 조금 더 가깝지만 이 단지도 사실 그렇게 멀진 않다. 걸어서 그러니까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니까 뭐 걸어서 못 간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전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느티나무나 한솔마을이 이제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여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근에 이제 학군하고 이제 환경들을 보면 인근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위 불정초등학교는 경기도 상위에 있고 S 등급들이 다 S나 A 등급들이고 여기에 환경도 교육 환경이 제일 좋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입지는 뭐 더할 나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솔주공 처음에 전 시간에 찾아봤던 것들이 요 5단지, 요 니트리 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나중에 이런 단지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되면 이쪽도 어떤 호재들이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시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리 분석이나 대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저렇게 미납을 하게 되고 그 미납이 몰수가 되면 보증금 아까 7,300이었잖아요. 그런 비용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다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